소상공인을 위한 케이블 방송 소상공인 플러스.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남성들이 자신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양복. 과거의 남자들이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맞춤 양복이었다. 중절모에 3피스의 색깔 배색을 한다거나 와이셔츠나 넥타이로 로망이 있는 남자로 변하던 시절의 옷들은 대부분 맞춤 양복.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정형화된 패턴과 디자인의 기성복들이 쏟아져 예전처럼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아진 시대. 그런데 40여 년째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는 맞춤 양복을 만들고 있는 이가 있으니 양복은 여성들보다 유행이나 패션을 표현하는 수단 적은 남성들에게 몸에 걸치는 옷이 아닌 입는 옷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획일화된 옷이 아니라 맞춤 양복 시스템으로 세월이 지나도 유행을 자유자재로 선도해가는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감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들부터 수많은 연예인들과 정재계 남성들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양복 만들기에 40년 한 길만을 걸어온 장준영 대표. 맞춤 양복의 독특한 멋과 품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의 성공 비밀을 만나본다. 서울의 한 호텔. 장 대표의 일터를 찾았다.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매장이지만 고객이 언제든 찾아와도 정갈한 느낌이다.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벌써 수년째 장 대표에게 옷을 맞추고 있다는 박영환 앵커다.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뉴스 진행자는 좀 그 시청자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하려면은 좀 그 색상도 선명하고 계절이 바뀌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장 대표의 옷을 맞추기 위해 찾는다는 박영환 앵커. 그는 오랜만에 겨울 양복을 맞추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고객의 선호도를 이미 알고 있는 장 대표는 모직 옷감에 중후하면서도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의 옷감을 선보인 뒤 바로 치수를 재기 시작한다. 요즘은 저렇게 몸에 좀 그런데 치수를 재기 위해 장 대표가 준비한 도구들이 눈에 띈다. 보이세요? 사람 몸의 그 균형을 보기 위해서 앞뒤 바란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안 잡히면 치수 자체를 재도 의미가 없죠. 36.5. 어깨의 균형이나 앞뒤 중심이 고객마다 다르고 단골일지언정 방문할 때마다 치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장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치수. 그래서 그는 직접 고안한 도구를 사용한다. 우측이 제로, 정견, 좌측이 1 하견. 좌측이 좀 처지셨어요. 양복도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집 짓는 건 그냥 땅에다 놓고 집을 짓는 건데 이건 움직이면서 자기 몸에 맞고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체형에 맞는 옷을 해야겠죠. 작업대 위에 늘어놓으니 꽤나 많은 장 대표의 도구들. 고객을 편안하면서도 멋스럽게 만들려 했던 그의 노력이 묻어나는 것 같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2가지 정도 양복점들이 쓰고 있고 저희 경우는 지금 한 10가지 정도. 양복이라는 것을 몸에 입느냐 걸치냐인데 걸치는 쪽으로 간다면은 뭐 2가지만 가지고 충분하고 몸에 착용감 있게 한다 그러면은 10가지 가지고도 모자라고요. 예,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겠습니다. 예. 치수를 재고 나자 장 대표가 고객을 안내한다. 미리 체형 촬영을 하기 위한 것. 고객의 체형을 치수를 잴 때 촬영해 놓으면 2-3번 가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도 있고 재방문이 힘든 고객의 편의를 감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는데 가장 잘 맞는 옷을 하려면 손님을 세워놓고 재단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세워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손님이 간 이후에는 그
그 치수만 가지고 저게 재단한다는 건 장님이 이렇게 문고리 잡는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가신 후에도 손님 체형을 보면서 재단을 해야만이 체형에 맞는 재단을 근접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은 시대가 변하면서 장 대표가 도입한 방법이다. 촬영이 끝나면 컴퓨터로 사진을 확인하면서 재단과 1차 초벌 작업에서부터 고객의 체형에 맞는 양복으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완성된 양복을 고객이 입었을 경우 기성복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요즘 이제 기성복 많이 저도 이제 사 입는데 그것도 사실 맞춤처럼 나오긴 하지만 여기 와서 직접 이 수치를 아주 수십 곳을 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옷하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탁 달라붙는 느낌이. 자신만의 맞춤 옷을 만들어주는 그의 실력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감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이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신만의 옷을 입기 위해 장 대표를 찾아왔고 외국 바이어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해 외국 언론에도 소개될 정도라는데 지금은 맞춤 양복의 명인으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지금 이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대학을 지나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정부 기관에 그런 기술 훈련원이 있었고 저한테는 그 굉장한 그 매력 있는 그래서 뭐 양복을 내가 뭐 원래 하고 싶다 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래서 양복을 하게 된 거죠. 힘든 수련 기간을 거쳐 1969년 명동에서 처음 재단사로 일을 시작하게 된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 1977년 양복점을 개점했다. 그리고 이후 수제 양복의 명품 거리로 유명한 소공동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양복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명동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집세가 100%씩 올랐고요. 거의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이었고 84년도에 롯데로 왔는데 한 3년 영업을 하고 뭐 또 리모델링 한다고 좀 대기하라고 그래서 한 1년 대기했고 수리를 하고 나서 영업장을 다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사실 피를 말리게 했죠. 피를 말리는 명동의 상가 주인들의 횡포에 단골을 놓칠세라 집세를 올려주기도 여러 번. 공사 중이어서 장사를 못하고 단골을 놓치기도 했건만 정말 뭐 이거 매번 이렇게 또 옮겨야 되나. 상가 주인은 영업장을 내주지 않으려고까지 했다. 그렇지만 장 대표는 장소를 옮기더라도 호텔 안에 상가를 고집했다. 가게 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호텔에서 그 영업을 하는 그 매력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찬 모임이나 만찬 모임이나 아니면 백화점이 누구를 만나러 왔다가 쇼핑 나온 김에 양복점도 들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 영업의 환경이 열려서 고객의 접근성이 호텔은 뛰어나다. 가게 자리를 옮기는 것도 힘들었지만 장 대표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그만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겨우 손발 마침하는데 그만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양복 기술을 가르쳐서 어느 정도 기술을 익혀 손발을 맞춰갈 만하다 싶으면 기술직 직원들이 하나둘 퇴사를 하는 것이었다. 절망스러웠다. 공장 직원이 40명 정도 됐었는데 일시에 빠져나가가지고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노조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노조에서 임금 교섭을 하는데 그때는 철 바뀔 때마다 그 무렵에 나가야 공임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니까 여기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면은 더 받을 수 있고 또 더 주니까. 그렇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그의 손을 잡아준 이들이 있었다. 사장님 아니 사장님 힘내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이었다.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남아서 같이 또 일해줄 테니 고맙고 용기 내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직원들 중에도 우직하고 정직하게 장 대표의 열정을 바라봐주는 시선들이 있었던 것. 지쳐가는 서로를 북돋우며 이런 믿음을 안고 장 대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맞춤 양복 명인으로 자리매김하게 이르렀다. 그렇게 1980년대부터 IMF의 한파까지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업장에서 멀지 않은 작업장을 찾을 때면 장 대표 목소리에 힘이 난다. 안녕하세요. 자신을 믿어주며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준 직원들이다. 이제는 돋보기를 낄 만큼 함께 늙어가는 직원들. 그들의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간다는 것을 장 대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 대표의 양복 제작에 대한 예리한 시선이 무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잔소리가 시작된다. 이건 지금 고칠 수도 없어. 응? 조금 풀칠을 덜 해야 되겠다. 이게 풀칠 좀 너무 두꺼워. 응? 이게 딱딱하잖아 이거. 장 대표와 호흡을 맞춰온 지 가장 오래된 안병렬 씨. 한 40년 넘었죠. 매 할 적마다 약간 조금씩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도 세밀하게 보시니까 우리도 좀 신경 많이 쓰죠. 80~90%는 알아서 잘 하지만 그 중에 또 문제가 생긴 게 있으면 지적하고 또 지적할 때는 혹독하게 하고 잔소리 없이는 발전되는 게 아니니까. 장 대표가 가장 믿는 김갑섭 공장장도 이제는 장 대표의 눈빛만으로도 이해하는 사이가 됐다. 성향을 알고 있는 것이다. 71년도니까 40년이 넘었나? 서로가 그래도 좀 뭐 이해관계가 됐고 또 서로 어느 정도 뭐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공과 사는 분명한데 일에 대한 건 뭐 진짜 그야말로 철저하고 또 사적으로는 뭐 인정이 많고 그러신 분이죠. 100% 수제로 이루어지다 보니 공장이라기보다는 간의 수공업처럼 보이기도 하는 장 대표의 공장. 이제는 모두 맞춤 양복에선 베테랑이라 불릴 수준이 된 직원들과 장 대표는 일손을 놓으면 친구가 되어버리곤 한다. 뭘 밝은 얘기를 하나 원래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재단만 한다고 옷이 되는 게 아니고 재봉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에 어려울 때든 어렵지 않을 때든 그 직원들의 협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날 저녁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가봉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이분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부총장 주대준 고객이다. 그가 장 대표의 고객이 된 이유가 있다는데. 10년 넘었는데 제가 양복을 입은 지가 한 30년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명동 쪽에만 맞췄어요. 제 체형이 변해가는 데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여기에 오니까 내가 말로 표현을 못 하지만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옷을 맞춰주니까 우선 편합니다. 결혼식 때 입은 양복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너무 멋있다고 잘 만다고. 우리 사이는 원래 맞춤복을 안 입어요. 예. 그 명품을 살 때 내가 자기도 맞추겠다고. 장 대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이런 순간이다. 기성복보다 편안한 자신만의 체형을 알고 장 대표의 노력을 알아줄 때 그의 양복은 그 이상의 가치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옷이 제 체형이 맞는 것 같아. 딱 들어맞아요. 지금 허리선도 아주. 그러니까 제 몸의 체형에 비해서 쉽지 않은데 이 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옷,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는 옷을 만들고자 하는 장 대표의 노력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 양복으로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맞춤을 이해만 시키면 복장인의 삶이라는 거는 손님들이 옷을 입어서 잘 맞고 또 전문가인 내가 봐도 만족스러운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옷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용산구 남산 근처의 한 양복 매장. 이곳은 장 대표가 맞춤 양복만의 독특한 멋과 장점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 1월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사옥의 1층 매장이다. 수고하시는구만. 그래. 매장에는 이미 맞춤 양복보다는 저렴하게 만들어진 장 대표만의 디자인과 감각,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중저가 양복들이 구비되어 있다. 가격대는 지금 30만 원대 정도로 지금 되게 저렴하거든요. 다른 매장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슷하게는커녕 되게 저렴한데 조금 높여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중저가 양복을 만드는 이유는 손쉽게 손님이 사 입는 가격에
맞춰 입을 수 있는 거를 제공해 주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날 장 대표는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가게에서 몸을 재고 가봉을 하고 이런 거는 수제 양복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옷을 만드는 공장으로 일이 들어갔을 때는 이 공정 과정이 기계화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수제 양복의 약 한 4분의 1 정도.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핵심 기술은 본점에서 제공하고 옷 생산은 자체적인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OEM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재단사 또한 베테랑급 경력을 자랑한다는데 재단사도 명동이나 소공동에서 재단을 하셨고요. 잘 맞는 옷을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그 경험이 많고 기술이 출중하지 않으면 잘 맞는 옷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다소 경비는 부담스럽지만 좋은 옷을 만들고 잘 맞는 옷을 만들려면은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인 홍종우 선수도 젊은 세대이지만 장 대표의 맞춤 양복을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젊은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지금 이렇게 어깨는 어떠세요? 잘 맞으신가요? 네. 이렇게 딱 맞게 입으실 거죠? 네. 제 몸에 이렇게 일단 다 맞춰주는 게 일단 너무 만족하고요. 옷 입었을 때 딱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일단 만족하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값싸고 다양한 디자인의 기성복들 사이에서 이러한 고객들의 평가는 장 대표의 성공에만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 고객의 품위까지 높여주는 효과까지 생긴 것이다. 저희가 특별히 무슨 어디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입는 분들이 아마 입선전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어쨌든 단 한 건의 옷도 실수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했던 것들이 지금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층 매장에 이어 장 대표가 발길을 향한 곳은 2층 웨딩숍이다. 장 대표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문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바로 웨딩드레스와 함께 입는 신랑들의 턱시도 또한 양복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미 유명 연예인들의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제작해왔다. 웨딩복 제작과 대여, 판매를 하고 있는 장 대표의 웨딩복 사업. 그 시작은 1992년이었다. 그러나 조금씩 사업이 커가고 있던 1997년 외환 위기로 웨딩 매장을 철수해야 했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재오픈할 수 있었다. 장 대표의 웨딩복 제작에서의 철칙이 있다면 결혼식 날 주인공이라고 불려지는 신부만큼 신랑도 빛나야 한다는 것. 이에 장 대표는 턱시도를 자체 디자인함은 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다. 수제로 만들 때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 놨는데 특별한 체형이 걸릴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그 체형을 가진 사람에게는 즉시 우리가 그 손님에 맞는 옷을 재서 만들어서 그분에게 맞는 체형의 턱시도를 만들어 드립니다. 손님에게 맞춰주는 거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아무 부담도 안 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이 검은색 타이 안 하시고 블랙 타이. 물론 이제 보타이도 좋기는 하지만 신랑님들이 언제 나갈 건가? 내일 예식 나갈 거고요. 턱시도 입으면 어떤가 반응이? 피팅감이 좋다고 하시고요. 어깨나 이제 품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입으셨던 거 하고는 조금 입었을 때 그 느낌이 감기는 느낌이 되게 좋다고들 하시거든요. 저희 샵에는 턱시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곳에서 드레스를 하시는 분들도 턱시도만 저희 쪽으로 오셔서 맞춰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성복 시장이 팽창되면서 장 대표는 사후 서비스와 고객 관리, 기성복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며 맞춤 양복계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예복이든 양복이든 장 대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객의 치수 하나하나를 모아왔고 좀 더 편한 옷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의 맞춤 양복을 향한 애정과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한 것은 각종 세미나장이었다.
자신의 기술만을 고집하고 내세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근 14, 15년 했습니다. 해외 유명 재단사가 와서 세미나를 할 때면은 세미나를 한번 받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내 거라고 애지중지했던 내 기술적인 축적을 버리고 그 유명한 분의 그 이 재단이라든가 디자인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기술이 완전히 그 전면적으로 새로워지고 바뀌는 이런 일들은 제 생활 속에서 늘 반복돼 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줄 알고 나의 축적된 기술 중 버려야 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냉정함은 자신의 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변화할 줄 알아야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양복점에 있는 분들한테 자주 물어보러 다닙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넌 어떻게 극복하냐. 잘한다 집 가서 좀 구경도 하고 손님의 변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손님이 찾아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오랜만입니다. 잘 되시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지냈어요. 장 대표의 오랜 단골 손님이자 이제는 가족과 같은 이들이라는데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서로 나누지 못할 얘기가 없을 정도라고. 선생님, 장 회장님 들어오시면 불 하나 꺼 그런다고요. 이마가 라이트 역할 하나 해주시니까. 아, 이마 올라간 거. 이게 가장 약점인데. 주변에서 늘 이제 수십 년 지켜보지만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다 친구가 돼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도 같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 장 사장님은 다시 태어나도 이 일과 양복 일과 결혼하는 것처럼 살아가실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과찬 같은데. 친형제 집에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발길이 제대로 걸어옵니다, 이러다가. 장 사장님 만든 옷들은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치수를 잰다든지 가봉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 대화하는 내용의 말이나 그런 것들이 서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그런 기분 좋은 분. 옷을 만들면서 시작한 인연이 삶의 인연으로 편안한 옷을 짓기 위해 나눈 대화들이 오늘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 옷을 몇 번 맞추러 오면은 자기 사정도 얘기하고 그 문제 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고 뛰어도 다녀보고 그런 문제를 털어놓은 사람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마음을 줄 수 있고 이런 관계까지 발전한 분들은 전체 고객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장 대표는 테이블에 수많은 양복과 드레스 사진들을 올려놓고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새 디자인을 고안 중이라는데 공부 안 하면은 장사 안 되는 거죠. 예, 공부해야만이 되는 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얼마 전 구입해온 유명 명품 양복. 그런데 장 대표는 칼로 옷을 해체하기 시작한다. 이 또한 연구 과정 중 하나라고. 유명 명품 옷인데요. 이 명품 옷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또 디자인서는 내가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좀 진단도 해보고 명품하고 주문복을 비교해서 주문복이 우월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명품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도 주문복에다가 접목하는 게 고객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최고의 양복을 만들기 위해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장준영 대표. 40년 세월은 그의 꿈을 위해 이제 날개를 펴고 있다. 중저가 양복은 전국에 500개 매장을 세울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성복 가격에 맞춰 입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손님들을 많이 만드는 남은 제 인생 기간은 제가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